40과에서 배울 내용은 곧, 바로라는 의미를 지닌 부사입니다. 먼저 발음 따라 읽어보시죠. 지오, 지오. 물론 이 단어는 이 모음과 어우 모음이 합쳐져서 이오, 지오라고 발음해야 하지만 요새 중국인들은 줄여서 지우, 지우라고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한국어 도금으로는 취자죠. 즉 나아갈 취자입니다. 이제 이 단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왼편에 서울 경자와 오른편에 더욱 우자가 합쳐진 글자죠. 그럼 발음의 상관관계 확인해 봅니다. 지오, 징, 이오. 다시 한번 지오, 징, 이오.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이는 형성 문자가 아님을 알 수 있죠. 그럼 회의 문자입니다. 따라서 뜻 확인해 봅니다. 징, 이 단어는 사실상 cao, 높을 고자와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즉 높다라는 뜻이에요. 이어, 이 단어는 더욱 우자입니다. 따라서 서울경자와 더욱 우자가 합쳐졌으니 더욱더 높은 곳으로 간다,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죠. 따라서 지오는 나아갈 취자입니다. 이 단어는 본래 첫 번째 의미가 동사죠. 그리고 일전에 제가 한번 이 단어로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지오이에, 지오이에, 청지오, 청지오. 하나는 취업, 하나는 성취로서 취업은 직업을 얻다, 가지다. 성취는 이루어서 달성하다, 이루어서 얻다라는 의미를 지니게 됐죠. 따라서 지오의 첫 번째 의미는 가지다, 지니다, 얻다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쓰인 경우는 바로 부사죠. 따라서 두 번째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다, 쥐다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대단히 짧아요, 길어요? 대단히 짧죠?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된 의미가 두 번째, 곧, 바로라는 의미로 쓰인, 즉 짧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예문 따라 읽어보시죠. 我现在就走，我现在就走. 나는 지금 곧 간다, 내가 바로 간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문 4. 身体累就去休息吧，身体累就去休息吧。身体累, 이累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단어는累, 사성으로도 발음되지만 따라 읽어보시죠. 累, 累积 이렇게 성조가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포인즈,
또인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레이 사성으로 발음될 때는 피곤하다, 힘들다라는 의미를 지니고요. 레이, 레이지 이렇게 이성으로 발음될 때는 누적할 누자가 됩니다. 즉 레이지라고 발음하면 이것은 누적되다, 쌓이다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레이 사성으로 발음됐기 때문에 피곤한 거죠. 여러분들 피곤하다는 건 뭐예요? 피로가 쌓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파생된 겁니다. 따라서 身体累 신체, 몸이 피곤하면 就 곧 바로 去 쉬우시바 가서 쉬려무나. 사실상 이 去는 굳이 해석을 안 해줘도 되는 방향 동사죠. 즉 지금 나와 당신이 함께 있는데 당신이 피곤하면 여기서 쉬어요? 아니면 여기서 떠나가 혼자 쉬어야 돼요?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취를 써준 거란 얘기입니다. 身体累 몸이 피곤하면 就 바로 去休息吧 가서 쉬려무나 쉬렴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예문 5. 我想买什么就买什么. 다시 한번 我想买什么就买什么. 내가 무엇을 사고 싶다면 곧 무엇을 산다죠. 여기에서 什么라는 단어는 무엇이지만 이는 의문사로 쓰인 경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불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쓰인 거죠. 즉 내가 무언가를 사고 싶으면 곧 무언가를 산다는 건 사고 싶은 걸 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문 6 따라 읽어봅니다. 你要怎么做就怎么做吧。你要怎么做就怎么做吧. 네가 어떠한 것을 하고 싶으면 곧 어떠하게 하려무나. 따라서 이것을 의역하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어오는 부사로 쓰일 때는 시간적으로 대단히 짧은 의미를 나타내는 곧 바로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파생된 의미가 바로 첫 번째 설명드리는 바로 곧이죠. 한국어에서도 바로 곧은 시간적으로 대단히 짧은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강조를 나타내기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예문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那就是我的家. 那就是我的家. 저것이 바로 우리 집이야. 이때는 강조로 쓰였다는 얘기죠. 두 번째, 污染就是产业发展的代价. 污染就是产业发展的代价. 오염은 바로 산업 발전의 대가이다. 여기에서 就 역시 강조로 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就는 또 다음과 같이 해석되기도 합니다. 예문 7 따라 읽어봅니다. 昨天就告诉他了. 昨天就告诉他了. 어제 곧 그에게 말했다. 어제 곧 그에게 말했다라고 해석하면 이것을 매끄럽게 한국어로 다듬었을 땐 어제니까 어제 곧 강조죠. 따라서 이미 벌써로 의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의미는 就가 이미 벌써라는 의미로도 쓰인다가 아니라 어제 곧 그에게 말했다는 얘기는 이미 말했다는 얘기로
의역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때는 르가 붙어줘야겠죠. 예문 8. 在10年前我们就认识了。在10年前我们就认识了。 10년 전에 우리는 곧 인식했다. 자, 여기에서 따라 읽어봅니다. 认识, 认识. 인식하다는 것은 알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10년 전에 우리는 곧 인식했다니까 여기에서도 지어는 이미 벌써의 의미로 의역해 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짜이는 당연히 생략이 가능하겠죠. 왜? 짜이 명사 동사의 어순이니까요. 네 번째, 오직 다만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했으니 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就你一个人不知道就你一个人不知道 곧 너 한 명이 모른다는 얘기니까 여기에서도 당연히 곧 바로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곧 너 한 명만 모른다는 얘기는 단지, 다만, 오직으로 의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풀이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이러한 원리는 방금 설명드린 3번과 원리가 같습니다. 지오가 이미 벌써, 오직 다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외우지 마시고 곧 바로인데 문맥상 어떤 경우에는 이미 벌써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오직 다만으로 의역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就你一个人不知道 곧 너 한 명이 모른다는 얘기는 너 하나만 몰라 라는 뜻으로 의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문 10. 这次研讨会就你一个人没有参加这次研讨会就你一个人没有参加 이번 研讨会 研讨会는 다음 표현의 줄임명입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研究讨论会研究讨论会 바로 연구 토론회, 연구의 연, 토론의 타오, 회로 간략하게 압축한 것이죠. 따라 읽어봅니다. 研讨会研讨会 따라서 연구 토론회, 研讨会는 의역해서 학술대회, 학회라고도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 토론회 또는 연구 토론회 또는 학술대회에서는 只有你 곧 니 이거런 너 한 명이 매요 참가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너 하나만 참석 안 했어 라고 의역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때 只有는 한국어로는 오직, 다만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다음의 단어들과 역시 상통하게 되는 거죠. 따라 읽어봅니다. 只 다만 지자죠. 다음 따라 읽어봅니다. 光 이 단어는 빛, 광자예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왜 빛, 광자를 단지, 다만이라고도 쓸까요? 단지, 다만이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라는 의미죠. 꽝, 빛이 비추면 어때요? 온 세상이 다 밝아지죠? 그래서 오직, 오로지, 다만이라는 의미까지 확대된 겁니다. 그리고 다음 따라 읽어봅니다. 찐
이 단어는 사실상 짝수를 좋아하는 중국인들은 이렇게 많이 쓰죠. 따라 읽어봅니다. 찐찐, 찐찐. 이 찐은 다만 근자예요. 따라서 찐찐 하면은 근근이 되죠. 어때요? 한국어에서 쓰나요? 안 쓰나요? 쓰죠? 너 여기서 어떻게 살아? 근근히 살아가. 근근히 살아간다는 얘기는 겨우겨우 살아가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따라서 찐이 역시 같은 뜻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찌어의 의미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 스스로 연습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